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소소한 법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50대에 와서 지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이 언제 행운을 갖게 되나,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오거나 도움닫기를 하게 되나, 이런 걸 이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너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떤 매너로 그 사람을 상대하나, 이 부분이 자신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사실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물론 매너 없이 정말 아주 안 좋은 인성을 가지고도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 역시 그 매너 때문에 끝이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매너는 보이는데 그런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고 웃고 밥 먹고 이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길게 놓고 볼 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떤 중견 정치인이 공항에서 나오면서 그 보좌관한테 트렁크 노록 패스 이것 때문에 뭐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정치인은 가방을 그렇게 건네준 게 그게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야? 이렇게 오히려 화를 냈죠. 끝까지 그 정치인은 자기의 매너 태도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매너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갖고 내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자기가 매너 없는 줄 모르면서 살 수도 있어요. 매너는 사회생활에 아주 강력한 무기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도 하는데요. 그 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매너잖아요. 오늘은 그야말로 무기로 쓸 만한 매너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주 소소한 것들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만났을 때. 사람 만나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악수하죠. 악수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윗사람이 이제 후배가 발령받아서 이제 왔을 때 앉은 상태에서 그래요 반가워요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경우 있어요. 정말 윗사람이 기본 비즈니스 매너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여자는 괜찮겠거니 여자분은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 이것도 난 여자니까 괜찮아 착각이에요. 악수는 무조건 서서 하셔야 됩니다. 상대의 나이나 지위에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가운데 책상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서 가운데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악수할 때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손을 이렇게 단단히 잡아야 되겠죠. 손에 아무 힘도 주지 않고 이제 슬쩍 닿기만 하는 그런 성의 없이 악수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성의 있게 잡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기업의 간부들이 의외로 있어요. 정치인들은 아주 많고요. 누가 꼼꼼히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요.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손잡고 뭐 이렇게 막 손잡으면서 저 사람 쳐다보고 이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지난번에 이제 그 정치인들 행사하는 거를 뉴스에서 보는데 그 뉴스에서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대충 하는 악수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정말 무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악수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미소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악수만 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눈 마주치고 반가워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사람과 악수를 한다는 건 그 짧은 순간에 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우리 관계가 시너지를 이룰 거냐 부정적인 관계로 갈 거냐를 가름하는 아주 놀라운 타이밍이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프로.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 바로 아마추어입니다. 두 번째, 뭔가 타인한테 빌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차 빌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채워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잘 썼어 이게 아니라요. 기름을 가득 채워서 돌려주는 게 예의예요. 차를 이제 얻어 탔어요. 고마워요.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병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뭐 메모하고 여기다 그냥 옆에다 둔 종이나 뭐든지 할 때 어쨌든 내가 저질러 놓은 건 다 가지고 내리셔야 되는 거죠. 자,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돌려주기로 한 날 못 돌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날짜가 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미리. 이게 중요해요. 미리 얘기하는 거. 이런 상황 때문에 그날 못 주고 언제 줄 수 있을 것 같다. 미안하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날 돼서 상대가 왜 안 주지? 그래서 하루 정도 더 기다리다가 그거 오늘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 이렇게 연락이 오고 나서 이제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대단히 비매너죠. 자, 식사할 때 볼까요? 식사할 때 화제를 일단 잘 고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거래처를 만났다 하더라도 식사 자리에서 업무 얘기 본격적으로 하는 거 예의도 아닐 뿐더러 별 긍정적인 효과가 없어요. 업무에 있어서도. 업무뿐 아니라 이제 민감한 주제, 정치, 종교 이야기는 빼고 일상적인 스몰 토크, 식사 시간에 어울릴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식탁을 깨끗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그 사람의 어떤 기본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을 내고 밥이나 차를 마시는 곳이라 하더라도 테이블 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상대에 대한 매너예요. 그리고 나의 이미지 메이킹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막 휴지 계속 뜯어다 옆에다 막 쌓고, 예를 들어서 막 무슨 생선 가시나 무슨 아니면 게 껍데기 막 이런 거 막 옆에다 지저분하게 막 늘어놓고 이런 습관이 있는 거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테이블을 깨끗하게 하고 있나?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같이 먹을 땐 상대방한테 무조건 일단 권하고 먹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식구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면 드세요라고 일단 권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거기서 제일 어린 친구. 거래처랑 만나서 밥을 먹는다면 그 거래처에서 이제 따라온 가장 직급이 낮은 그 직원한테 권하는 게 중요해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그 식사하는 자리가 불편하겠어요. 그죠? 이거는 특산물, 이 집 시그니처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권하는 것만으로도 식사 자리를 편하게 해주는 배려가 되는 거죠.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보리굴비 같은 거 나오면 왜 거기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이제 뜯어 주시잖아요. 저는 제가 한다고 해요. 제가. 그분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머리하고 꼬리하고 대충 띄워놓기 때문에 그걸 또 어려운 자리에서 그 보리굴비를 자기가 막 들어다가 일일이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입거리로 이렇게 다 제가 찢어요. 한 입으로 딱 먹을 수 있게끔 안 불편하게. 이런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배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음식점 직원한테 반말하지 않는 거 기본이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고깃집을 한번 갔어요. 손님이랑. 그랬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들 셋이 들어와서 그 고기 시키면서 그 직원한테 반말했다고 쫓겨났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눈앞에서 본 실화예요.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반말하고 막 야자하니까. 전 너무 이제 흥미롭게 이제 저 어떻게 되지 결론은 막 이러면서 흥미진진하게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되게 미안했나 봐요. 그런 나중에 너무 쳐다보고 있었던 게 느껴졌는지 와인 콜키 좀 빼줬어요. 미안하다고. 알바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에 음식 나올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너예요. 그 직원들에 대한 매너이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밥 먹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매너이기도 해요. 무조건 습관으로 들이면 매너 평타 치시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또 거래처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받아서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건 멘트 너무 식상해요. 이건 진짜 인상적이지도 않고 세련된 멘트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이제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면서 뭔가 이렇게 작은 선물,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줄 서서 먹는 디저트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약간 생색을 내주면서 직원들이랑 커피랑 같이 드세요. 이렇게 작은 것으로도 센스 있게 보답하는 거, 이게 중요한 매너가 되겠습니다. 자, 또 모임에서 볼까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이제 모일 때 있잖아요. 집으로 초대받으면 반드시 선물 사가야 되죠. 꼭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초대했잖아요. 식당으로든 어디든. 그럼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선물을 사가는 게 기본 예의가 되겠습니다. 작은 꽃다발, 아니면 와인 한 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행동이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직장 동료가 이제 집들이를 한다고 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이제 오피스텔 집들이를 핑계로 그냥 친한 동료들끼리 모여서 그냥 놀자는 취지였어요. 음식도 다 배달시킨대요. 그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물 사야죠. 초대받았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후 인생이 알게 모르게 대단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모임에 가서 SNS에 내가 사진을 올리려고 함께 사진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SNS, 이거 인스타에다가 올려도 돼? 라고 같이 찍힌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올리면 대단히 무례한 거예요. 근데 5명이 같이 찍었어요. 나 이거 인스타에다 올려도 돼? 라고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걸 이제 약간 꺼리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그러면 당신 얼굴에다가 내가 이렇게 스티커, 해바라기 스티커 이런 거, 막 하트 스티커 이런 거 붙일게. 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내가 사진을 찍어줄 때가 있잖아요. 막 앉아봐. 그럼 사진 좀 찍어줘. 그럼 찍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탁해서 사진 찍어줄 때는 가로로도 찍고 세로도 찍고 여러 장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진 모임의 사진 담당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진 잘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나 하면 마음으로 찍어야 돼.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마음으로 찍는 게 뭐예요? 무조건 많이 찍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찍는데 뭐가 그렇게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많이 찍어서 그 중에서 잘 나온 거를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사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기업 강의 갔을 때 제가 이제 자료 사진을 찍어달라고 담당자들한테 부탁해요. 그러면 어떤 담당자는 정말 성의 있게 잘 찍어줘요. 어떤 담당자는 찍어달라고 했으니 형식적으로 찍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받아보면서도 이 직원은 일할 때 어떻게 하겠구나, 회사에서. 전부 다 보여요. 느껴져요. 사소한 일에 그 사람의 성의와 실력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면 성의 있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n분의 1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모임할 때. 음식을 시키고 자기가 정산해서 이제 비용을 뿌렸어요. n분의 1로. 그러면 언제 송금해야 될까요? 비용 뿌리자마자 바로 송금하는 게 매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지 뭐. 이렇게 돼서 좀 시간이 지체되면 진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랑 같이 놀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곤해지잖아요.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 상사가 그럴 때 제일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팀장도 그렇고 다들 n분의 1 하기로 했는데 팀장이 그걸 안 줘. 그러면은 팀장님 그거 송금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돈 줄 생각을 빨리빨리 안 하고 있으면 그 직장 상사는 후배들한테 소외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럿이 모였을 때 또 매너 어떤 거예요? 남이 얘기할 때 핸드폰 안 보는 거. 그게 기본 예의인데 남 이해하고 있는데 막 폰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그 습관만 고쳐도 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고 신뢰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뢰도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친한 친구들이 모였어요. 동창회에서 모였어요. 절대적으로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개그 소재로 쓰시면 안 돼요. 이제는 학교 때 어땠다는 둥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게 반복이 되거나 수위가 세지면 이미 다 성인이 됐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으로 웃지는 말자라는 원칙을 내가 정하는 거 굉장히 안전하게 매너를 지키는 방법이 되겠죠. 자, 모임이 끝나면 뒷정리하는 거 누가 해야 될까요? 정말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뒤로 슬슬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아까처럼 이제 오피스텔에서 배달 음식 시켜갖고 동료들끼리 다 먹고 잘 놀았어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 잔반 처리하는 거, 일회용품 전부 다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완전히 끝까지 나도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같이 정리하는 거. 이런 습관이 나중에 큰 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동료들이잖아요. 사람의 이미지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결정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